미네네 우리 또 사정 네. 감독도 바뀌고 콤파니 감독으로 바뀌면서 네. 바이린 미넨과 김민재 선수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어허. 그러니까 다이어가 이제는 설 자리 없을걸? 설 자리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부족해져버린 그런 상황이 또 되어버렸고 그렇죠. 그렇다는 건 김민재 선수한테 또 호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는 아마 기회를 초반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요즘 막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패너 만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네요. 하지만 또 네. 뭐 경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빨리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네네. 어떻게 된 일인가. 겹치는 거 아니냐. 네. 네. 동네 축구요. 용만이.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성향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뭐 우리 한국 축구에 좀 없던 유형의 선수여가지고 아시아 축구에 이런 선수가 없었죠. 그렇죠. 바이린 미넨 주전 수비수니까. 네, 그렇죠. 뭐 이거 아예 그냥 다른 유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이린 미넨의 주전 수비수로 영입이 됐다는 건 아예 그 동시대에 가장 잘하는 선수라는 그렇죠. 뜻이라서. 맞아요. 미네에 났을 때도 초반에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오히려 김민재가 그렇죠. 중앙에 있고 우파메카노하고 더리우트가 이제 바뀌고. 네. 여기가 이제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였죠. 네, 계속 왼쪽이 바뀌고. 김민재고. 이 사실 요 자리에 전문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재를 데려온 건 두 선수가 오른쪽이거든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그러니까 김민재를 왼쪽 수비수로 영입을 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영입을 했냐? 나폴리 시절 때의 전술은 나폴리가 라인을 엄청 올려서 전방에서 계속 압박을 하죠. 근데 바이린 미넨도 전 세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도 라인을 올릴 수 있는 팀 하면 바이린 미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도 심지어 좀 약간 수비적인 성향의 팀이라서 안 올리는데 바이린 미넨만 맨시티 만나도 올려요. 그 정도로 공격적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투엘 감독도 당연히 바이린 미넨은 상대가 라인을 내릴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라인 올린다. 그러면 올릴 때 잘하는 수비수, 공격적인 선수 김민재를 영입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 튀어나가는 공격적인 수비의 장점은 앞쪽으로 올라가서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을 좁혀준다는 거죠. 좁혀주면서 이 앞쪽에서 선수가 밀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앞쪽에서의 압박이 강해지겠죠. 예를 들면 상대가 볼을 끌고 나온다. 이때 김민재가 튀어나가서 뺏어버리면 높은 지역에서 뺏어낼수록 빠르게 역습이 된다. 이 장점을 김민재가 가지고 있으니까 라인을 올리는 강팀에 적합하다 라는 평을 나폴리 시절 때부터 들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나폴리 때는 사실은 김민재를 조금 자유롭게 놔두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도 우리 나머지 수비수들은 김민재를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준다,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바이린 미넨은 김민재를 위해서 움직이는 전략까지는 안 써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김민재는 라인을 올리는 용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 투엘 감독의 바이린 미넨이 상대가 이제 밀집 수비할 때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압박을 한다거나 그리고 상대가 밀집해 있으니까 여기서 볼을 막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의 주고받는 플레이를 잘 못 짜왔어요, 투엘 감독이. 그래서 우리가 시즌 초반에 바이린 미넨 경기를 보면 무시알라, 사네 이런 선수들 비판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안 좋았어, 맞아. 왜 개인 플레이 너무하냐, 두세 명을 왜 막 뚫고 달리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전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혼자 뭘 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투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냐, 앞쪽으로 나가서 하는 건 이번 시즌에 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라인을 약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민재의 스타일하고 좀 달라지죠. 그렇구나. 일단 여기가 올라와서 하는 스타일이 김민재하고 딱 궁합이 맞는데 그렇죠. 내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은 왜 내렸냐부터 보면 밀집 수비를 못 풀겠으니까 내려와서 상대가 오히려 올라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사이에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상대를 유인했다가 패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시즌 중반부터는 다시 사네랑 무시알라의 평가가 좋아졌어요. 수비 라인을 내린 다음부터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바꿨는데 여기서는 다이어를 영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려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러났다가 상대가 올라오면 패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일단 요 패스에 대한 그 퀄리티가
월드 클래스 수준과 좀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선수의 장점은 수비에 있지 좀 이렇게 패스를 쭉쭉 찔러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일단 약간의 문제가 있고 패스 미스가 좀 잦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라인을 내리는 수비인데 김민재는 튀어 올라가요. 혼자서. 그러니까 당연히 뒷공간에 공간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상대가 이 공간을 좀 공략을 해서 김민재의 뒷공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죠. 이게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재작년이죠. 카타르워드가 끝나고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벤투 전 감독에게 이제 혼났던 얘기를 하는데 벤투 감독이 이제 수비수 4명 같이 움직이라 했는데 좀 혼자 튀어나가는 거 좋아한다고 처음엔 나가지 말라고 많이 혼났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상대 패스를 미리 판단해서 차단하는 능력은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간파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김민재 선수도 이거를 이제 이번 시즌 좀 배우는 시즌이 됐겠죠.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전도 김민재 선수 오른쪽 나왔죠. 튀어나왔는데 사실 튀어나온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렇게 막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왔으면 사실은 팀적으로 좁혀주는 게 있었어야 되죠. 이 좁혀주는 것도 안 나오니까 김민재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장면이 비니시우스가 여기 토니 크로스가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공을 딱 잡았을 때 비니시우스가 내려오니까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 눈이 맞으면서 맞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쫙 들어가는 거죠. 토니 크로스랑.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종종 나와요. 이번 시즌에 나왔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좁혀서 커버가 됐으면 좀 나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또 생각해 보면 나폴리 같은 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도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너무 혼자서 튀어나가는 이 수비 라인을 망치는 스타일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 막을 때 받았던 평가가 있습니다. 너무 혼자서 하려고 그런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혼자냐면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건데 이 김민재 선수의 성향이 만약에 이렇게 공격수가 내려와요. 그럼 이제 패스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비수가 약간 방해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뺏을 거야.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뺏을 거야도 넘어서 패스가 오는 걸 내가 미리 예측해서 앞으로 나갈 거야. 근데 이게 통하면 엄청 좋습니다. 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끊는 거니까 바로 역습.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실점하기 전에는 와 김민재 되게 잘한다 이랬어요. 비니시우스 상대로 계속 앞에서 끊는다. 그치. 근데 비니시우스가 그게 반복되니까 올라와서 끊는구나. 그러면 내가 올라오는 척하다 뒤로 빠진다. 그렇지. 그러면 크로스도 바보가 아니니까 올라와서 계속 끝내? 그러면 뒷공간. 여기서 너무 올라와서 내가 끊어야지로 나오니까 이제 오히려 역동적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이제 수비수 레전드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무 바싹 붙는 게 아니라 공간을 두고 붙었어야 된다. 그러면 비니시우스가 아무리 빨라도 받은 다음에 돌아섰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너가 너무 과감하게 붙으니까 비니시우스가 턴 동작을 가져가면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건 어떤 수비수도 못 잡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김민재 선수가 너무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본인의 단점. 단점도 큰 수비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그 선수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기 중에 안 좋은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지 조급한 게 있다 보니까 페널티킥도 하나 내주게 되고 그 페널티킥도 사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렇게 호드리구랑 붙었잖아요. 근데 호드리구가 약간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내가 또 끊어야지. 아예 일로 가버립니다. 본인이. 근데 호드리구가 이걸 보고 그럼 난 일로 갈래. 반대로 틀죠. 이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니까 페널티킥.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려는 수비. 그러니까 내가 끊어야 된다는 수비. 이거를 이제 투엘 감독도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수비가 지금 수많은 선수가 있고 호드리구 한 명뿐인데 왜 너가 뺏으려고 하냐. 그때 5대인가 그랬어요. 5명이었죠. 그래서 5명 대 1명인데 왜 뺐냐. 이런 얘기를 직접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민재 선수도 아마도 고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경기를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또.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재 선수도 이런 좀
안 좋았던 경기를 토대로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비수는 실수한 순간 골을 먹기 때문에 가장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북에서도 그렇고 중국 가서도 그렇고 뭐 터키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잘하고 계속 나폴리도 그렇고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고 이건 너무 좋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했었어요. 미리 예측해서 끊고가 통했는데 이제 이건 챔피언스리그면 그렇죠. 세계 최정상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마냥 통하면 신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좀 더 노련해지는 그러한 김민재 선수의 어떤 모습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계속 성공했는데 딴 선수도 아니고 비니시우스였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런 걸 보면 이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은 만나는 팀이 그냥 팀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혼자서 할 게 아니구나. 김민재 선수도 아마 그거를 좀 깨닫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죠. 다만 다행인 건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의 이 내려앉는 스타일을 매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한 거잖아요. 투엘 감독과. 그러니까 그 뮌헨의 정신이 약간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뮌헨 경기를 보면 분데스리가에서 막 8대0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다른 강팀들은 한 4대0 정도 됐을 때 이제는 다음 경기를 위해 체력 관리. 그렇지.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팬들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계속 공격적으로 하니까 대량 득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력적인 팀이야. 그래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아마 유지할 거라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 그래요. 이제 당연히 공격적인 수비수니까 너무 과도한 건 이제 좀 안 되지만 이번 시즌 봤을 때 너무 과도하진 않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전술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어떤 그 클래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화이팅입니다. 뭐 요전까지 보셨던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여 전에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했던 거고요. 콤파니 감독은 대표적으로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인을 올린다는 뜻이죠. 콤파니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에 운동 능력이 더 좋은 스피드가 빠른 이런 유형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선호한다면 김민재 선수에게는 내가 잘하는 축구, 나폴리에서 했던 축구, 빠르게 올라가고 뒷공간 커버하고 이런 축구를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파메카노하고 김민재를 그쵸. 주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 영입하려는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우승을 했던 요나단 타. 라는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 선수가 있죠. 그 선수도 전형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체구 크고 빠르고 그렇군요. 몸싸움 좋고 뒷공간 커버 달려가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의문을 갖는 게 또 이토 히로키. 맞아. 그 얘기해야 돼, 맞아. 이토 히로키가 왔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김민재가 밀리고 이토 히로키를 거기 사진을 박아놨더라고. 이토 히로키가 뛰는 거 아니냐. 이토 히로키가 심지어 어쨌든 왼발 쓰는 선수니까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냐. 이거 밀리는 거 아니냐. 김민재가 지난 시즌에도 밀렸는데. 아니 어느 신문 독일 신문에 그걸 했더래. 내가 그 신문을 안 봐 내가. 아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 히로키가 물론 잘해요. 잘해요.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김민재를 오자마자 까낼 정도의 실력인가?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콤파니 감독이 다음 시즌에 어떤 전술을 쓸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벌리에서도 아니 벌리라고 하면 좀 스쿼드가 부족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런데도 후방에서 볼 소유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강등을 당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볼 소유나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콤파니 감독이에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근에 어떤 축구를 하냐면 아르테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흐름이 4 센터백. 센터백을 4명 쓰죠. 풀백에 센터백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벤 화이트. 원래 센터백이죠. 그렇죠. 왼쪽에 토미야스. 원래 센터백이잖아요. 센터백을 4명 써요. 그렇구나. 근데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에서 뛸 수 있는 센터백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토 히로키를 센터백으로도 쓰면서 풀백 자원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센터백이 좀 과하게 많아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영입된다면 요나단 타.
이토 히로키, 다이어, 레버쿠젠에서 우승하고 온 임대 갔던 스타니시치. 중앙 수비수가 6명이에요.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을 6명이나 중앙 수비수로 데려오 있는 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중앙 수비수 성애자도 아니고 그쵸.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백에 센터백을 좀 세울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이제 그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이 되는 센터백이거든요. 이토 히로키는 왼쪽 센터백.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와 이제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왼쪽 풀백에 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단타 이런 선수들이 쓰는 그런 그림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이다. 오케이. 이러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이거 잘못해서 그렇게 이토 히로키 뭐 센터백 넣고 김민재 뭐 배제한다 이러면은 이번에도 우승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또 걔 뭐 얼마나 케인 불쌍해져요 더. 그죠. 이번에 유로에 또 우승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지금 피터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에 대한 또 우려가 이제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폴리에서는 잘했지만 더 큰 빅클럽에서는 안 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이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이적 시장에서 루머가 일단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3명에 대한 이적 제안을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이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팔아야 되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에게 들어왔던 제안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맨유. 제안이라기보다 이제 관심. 관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T. 그리고 유벤투스, 인터밀란, 나폴리.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라는 이 선수의 위상 자체가 그 정도 급에 있는 선수인 거죠. 맨유 유벤투스에서 뛰는 정도의 수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만약에 뭐 약간 이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때 다른 팀을 찾아봐도 충분히 이쪽은 간다. 뭐 좋은 팀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퀄리티는 어디 안 가요. 맞아요. 그 선수가 가진 재능은 그대로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어찌됐건 뭐 이번에 또 쿠팡 시리즈에 와가지고 미넨하고 토트넘 경기를 하는데 이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번 뛰는 것 자체가 또 리프레시도 되고 그렇죠. 선수에게 또 힘이 가요. 다 관중들도 그렇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중에 김민재를 가장 응원을 해주실 거니까 그럼요. 당연히 좀 힘이 되겠죠. 콤파니 감독도 딱 보면 잠깐만 김민재가 이런 선수라면서 잠깐만 그러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즌 전에는 군사훈련 프리시즌을 못했죠.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시안컵 요 두 개가 컨디션에 많이 영향을 미쳤대요. 특히나 군사훈련은 이제 갔다 오면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늘 겪더라고요. 그렇죠. 훈련을 좀 제대로 못하고 또 하니까. 그리고 아시안컵도 어쨌든 체력 소모가 많고.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김민재의 시즌은 이번 시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